네, 안녕하십니까. 깨팅 임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의 군의 현실과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죠? 또 한 당을 짊어질 수 있는 최고위원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신다면 이제 군의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ROTC 52기고요. 14군번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위로 전역했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한 번 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용태 후보입니다. 권력의 줄서기,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찍어내기 공천. 이제는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저 김용태가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김용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저희 국민의힘에 장군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심원식 의원분들 계신데, 이분들 굉장히 군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다음에 그분들하고도 한번 또 영상을 찍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건 다른데요. 물론 기존에 국방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군 출신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떠나서 또 우리 젊은 최근에 또 우리 때의 군생활도 하셨고 그런 또 초급 장교나 초급 간부들에 대한 또 애로사항을 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군생활했을 때 느꼈던 것, 그 다음에 군생활하면서 뭐 용사분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느꼈던 애로사항 이런 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ROTC를 처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처음 면접 볼 때도 면접관들 왜 지원했냐 물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군인 영화들 보면 꼭 장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더라고요. 레이반. 네. 그 레이반 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레이반 끼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장교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교로 가게 됐는데, 병사들이 끼면 좀 혼나니까 레이반 껴보지도 못했어요. 군대 그렇죠. 가가지고. 아무튼 이제 후보님께서 장교 역할도 하셨는데 요즘 군대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군대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라떼라고 하면 좀 다르니까, 저 14군번이니까 벌써 지금 23년도고 약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또 군대도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도 보급되고 여러 가지 병영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이제 지금 군 생활하는 동기들한테 들었죠. 그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병사봉급 200만 원 공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2025년인가요? 거기까지 병사봉급이 실질적으로는 봉급이 200만 원은 아니고 장병 지원 적금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병장 봉급 기준이 2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가장 큰 문제가, 또 우리 학군단 출신이시니까 과거에는 병 갈까 학군단 갈까 그 중에 목돈 마련도 좀 있었거든요. 있었겠죠.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했었죠. 큰 부분을 차지했고 복무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장교로 멋있게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같이 다 병합해서 갔겠죠. 돈도 벌고 그렇죠. 장교로서 어떤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거기다가 학군단만의 또 뭔가 인적 네트워크, 하고 또 애국심도 작용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작동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메리트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학군단 초급 장교들의 경쟁률이 그제 저조하죠. 굉장히 저조하고 심지어 미달 사태까지 왔고, 특히나 올해 지금 또 학령 인구가 엄청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학교 입학생들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다음에 장교로 이어지는 과거에 군사학과라는 게, 지금도 군사학과가 있는데 거기 인원들이 미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 월급이 200만 원 올라가는 것은 저는 저희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었고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적절한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사관과 장교, 초급 간부들, 소위가 제가 알기로 한 175만 원 정도 1호봉, 중위가 1호봉이 195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하사 중사도 비슷한 수준이고, 심지어는 군무원, 9급, 8급, 7급 군무원들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1호봉 기준으로. 근데 이제 병사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을 초과하다 보면, 물론 이분들의 애국심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 명령 체계가 확실한 군대에서는 좀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 초급 간부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용사의 월급이 올라간 만큼 초급 간부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최고위원 된다면, 어제 저희 강원도 연설에서 마침 이긴 청년 최고 후보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역시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당정 간에 강하게 좀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월급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결혼하시면 이제 관사 받잖아요. 근데 병영생활관은 그나마 많이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개선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간부들, 초급 간부들, 결혼한 간부들에 대한 관사가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뭐 공병 장교 씨가 잘 아시겠지만 생각해 공병이셨네. 맞습니다. 보면은 관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후방 부대일수록 거기서 뭐 바퀴벌레 나오는 것도 많고 도배가 안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장교들한테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부사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을 좀 복지 여건을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군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역시 우리 공병장교셔가지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역시 후보님께서는 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내가 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또 예산 편성하신 것도 알 거고. 예. 아 근데 지금 또 마침 오늘 아침 뉴스로 공군 장교가 이제 약 인간하자마자 숙소를 받았는데 뉴스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냐? 교도소보다 못한 숙소를 받았다. 그냥 맨바닥에 매트리스 2개 깔고 2명이서 자는데 칸이 엄청 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육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얼마 전에 6대전에서 하사 봉급이 제가 봉급이 170만 원입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하나 두 개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와 부사관 장교 간의 애국심을 뭐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 모두가 같은 애국심으로 하지만 용사의 여건을 개선해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 여건을 개선해가는 와중에 잘못하다가 부사관과 장교의 애국심을 생채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특히 저는 당직 설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사령부나 이런 데 당직 서면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당직비가 10,000원 정도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 좀 이따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근데 당직을 서면 우리 군대는 너무 당직 근무자들한테 필요 이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상황 유지를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일이 발생하면은 당직 책임자 물론 책임지는 거지만 굉장히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요. 당직 설 때. 그만큼 이 당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애국심으로 쓰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나라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작년 대통령이 처음 되시고 장군들 모아놓고 주원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님 계실 때 분명히 간부들 당직비 인상을 얘기하셨어요. 평일 10,000원에서 30,000원, 주말은 2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기사도 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부들이 다 기대를 품었거든요. 근데 연말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간부들이 그래도 1월 1일 돼봐야 안다. 그때 실제로 받아보면 알겠지.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1월 1일이 됐는데 안 오른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간부들이 정말 많은 뭐랄까 현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망의 불씨 이거 오르면 앞으로 우리도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병사봉급 200만 원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간부들도 불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올랐으니까 병사들도 오르고 우리들도 조금은 처우가 개선이 되겠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보다 못한 병사들이 있으니까 미안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우리는. 저렇게 병사들도 고생하는데 우리 처우 개선이나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였잖아요. 이게 애국심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징병과 모병에 혼용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어쨌든 용사분들은 징병에 대해서 신성한 복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온 거고 어쨌든 간부분들은 모병을 해서 이제 왔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처우에 대한 미안함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죠. 간부들도 저 병사들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점점 좀 좋아질 거고 희망을 보여줬는데 우리 간부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 거기다가 그때까지는 안 그래도 지금 바뀐 게 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컵라면을 2개 주나요? 2021년도에 부실급식이 터졌습니다. 군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부실급식 원인을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처구니가 없게 원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간부들이 밥을 먹는다. 간부들이 병사들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식사를 신청하지 않은 인원들이 밥을 먹어서 부실급식이 나왔다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간부들은 신청한 거 안 먹는 경우도 더 많기도 하고 물론 일부 인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그러니까 수도 뭐 있죠. 소초나 GP, GOP 같은 경우는 해당될 수 있겠죠. 아니 거기는 원래 밥값을 안 냈어요. 영내 인원이어서 그냥 옛날 당직 근무 쓸 때 밥값 안 냈어요. 네네. 아시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부대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영내 인원들은 밥값을 안 냈어요. 왜냐면 당직 쓸 때 간부식당이나 병사식당 있으면 당직 쓰는 사람은 병사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됐어요. 왜? 병사들이 밥을 먹는 걸 확인하고 오늘 급식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당직 근무자도 밥값을 냅니다. 그리고 GOP에 있는 인원들도 물론 영내 급식이라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오대기를 쓰는 인원들도 밥값을 내야 돼요. 그 오대기가 짧으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쓰는데 오대기 쓰고 나면
밥값이 한 20만 원 청구되는 거예요. 저는 밥값은 뭐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는 건 내는 거고 그 오대기 인원이나 그분들 당직 쓰신 분들의 처우에 대한 보상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먹고 낼 건 내야 되는데 우리가 10,000원을 받는데 밥값이 4,000원씩 나가면 2,000원이 남아요. 근데 아직 당직금 쓸 때 그냥 씁니까? 또 병사 과자가 또 사줘야죠. 그렇죠. 음료수도 사주고. 그래서 간부들 말이 무슨 말이냐? 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과거에는 병사들이 아파도 참고 선임들 눈치 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를 간부도 자차로. 아이고. 그것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져서 간부들이 근무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 그렇게 되겠죠. 네. 왜 기름값도 왜냐면 급하게 나가게 되면 배차 신고가 안 되니까 자차 끌고 나가고. 그러다 만약 혹시 또 사고가 생기면 또 그 책임은 다 간부가 지겠죠. 당연하죠. 보험비도 왜 내고 자차 하는 끌고 나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러지긴 않는데. 그래 하나요? 저희 때는 막 또 왜 자차로 움직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차를 안 줬는데. 그러니까 차를 안 줬는데 가라고 배차를 안 하고. 해주는데. 그건 비일비재하죠. 거기다 내 기름값 내고. 근데 또 나가면은 그냥 나갑니까? 밥 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악순환이. 근데 그걸 또 누가 합니까? 초급 간부들이 하죠.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 근데 그 친구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제가 오늘 혼나러 온 건 아닌데 제가 혼나는 기분인데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물론 후보님께서 군생활 때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시대보다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해서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좀 됐으니까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었고 이 현실로 인해서 2023년도 전역 지원자가 작년 대비해서 장교 부사가 합쳐서 1.7배가 늘었습니다. 1.7배요. 국가적인 굉장히 큰 손실인 거거든요. 네,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지금 출산율도 줄어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장교들 전역을 막았습니다. 장기가 된 인원들은 원래 비출신들은 과거에는 다 전역을 했거든요. 육사 출신들만 전역을 좀 막았는데 이제는 비출신들까지 전역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소중이 때 생각을 해보면 제 동기들 장기를 지원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그 동기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반추해보면 이분들 장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분들이 10년 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의 모습을 보면 보통 대위 말이나 이제 소령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일과나 말씀하신 그런 처우들을 보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대위 소령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정말 처우도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정말 애국심으로 일을 하지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 군에 남아있을 이유나 이런 비전을 못 보니까 그냥 나가겠다 하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저희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말씀하신 수치대로 한다면 앞으로 저는 군에 굉장히 큰 손해? 엄청난 전투력 손실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병사들이 18개월이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18개월 있으면 또 다시 우리 시민으로 돌아갈 친구들인데 간부들은 5년, 10년 노하우가 쌓인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베테랑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악순환이 뭐가 발생했냐? 이제는 공석이 엄청 많아요. 나가니까 거기다 또 이제 간부들도 머리를 쓰는 거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을 내거나 또 직보반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공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대에 지금 간부가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공석이 됩니다. 근데 부대는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만 힘들어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또 전역을 고민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지금 시작됐어요. 굉장히 큰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명령이라는 허울로 이런 작전이란 프레임으로 굉장히 부당한 지시도 많잖아요. 이런 간부들한테 사단장 관사에 소나무 같은 거 벌목하거나 하면 그런 지시가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내려오잖아요. 소나무 그렇죠. 벌목 그 제거 작전 해가지고 이제 간부들 다 동원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시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급 간부들이 막 전역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참모총장님께서 이제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기를 돌입하셨고 우리 군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군은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또 나서 주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면 다르지 않습니까? 부실급식 때도 그때 저희 서운한 게 이런 거예요. 부실급식 때 터졌을 때 정치인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얘기하고 국방부장한테 질의하고 참모총장한테 질의하면서 순식간에 예산이 증액되고 지금은 정말 잘 나옵니다. 가면 CDR이요 무제한이에요. 이제 병사들이 안 먹어요. 역설적이게 조리병들이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리병들도 너무 어렵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대학주 뽑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조리병들도 물론 힘들어졌죠. 그때 한때 그 엄청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예산이 다 많이 반영돼서 밥이 엄청 질이 좋게 나와요. 거기다가
병사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달 음식 먹는 날도 정해가지고 지원금도 나와요. 병사들한테 한 명당 10,000원씩인가? 그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시켜 먹으면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밥값이 이렇게 오르고 질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간부들의 봉급은 1.7% 올랐어요, 올해. 근데 밥값이 올랐어요. 간부들이 봉급이 더 낮아진 거예요. 부대 안에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부대 안에서. 그 당직 쓰면 이제 더 밥값이 이제 과거에는 3,000원짜리가 되죠. 요즘에는 점심에 한 끼에 7,000원씩 나와요. 7,000원씩. 그리고 브런치 데이라고요. 뭐 아침 점심 합쳐가지고 맛있는 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한 끼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간부도 돈 내야 돼요. 굉장히 비싼. 물론 이제 그러니까 좋은 밥이 나오겠지만. 병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질 좋은 밥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간부들이 21세기 2023년도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간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정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지금 2023년도예요. 어떤 직장에서 누가 도시락을 싸고 다닙니까? 그리고 웬만한 직장도 밥은 줍니다. 근데 간부들은 그렇게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부담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장교 부사관분들이 전투 훈련이나 교육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죠. 밥을 싸갖고 다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간부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간부들은 민망한 얘기지만 육대전이나 그런 곳에 말하는 곳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나가고 말지. 내가 전역하고 말지. 이 요즘에 유행하는 누카력.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논리로 내가 나가고 말지. 나가버려요. 나가게 되면 민망한 얘기지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굳이 내가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도시락 싸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자, 어떠한 경우도 발생하느냐. 최근에 북한 무인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 사고나 북한 도발이 있잖아요. 간부도 퇴근 못 하잖아요. 그죠? 맞는 겁니다. 군인들이 대비 태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밥이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럼 다 PX에서 컵라면 먹는 거예요. 대기가 길어졌다. 그럼 밥이 이제 안 나온다. 급양이 제대로 급양이 이제 못 따라오니까 컵라면 먹거나. 민망한 얘기인데 간부들이 병사들 먹는 걸 부러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도 가오가 있으면 솔직히 학군단 지원하실 때 돈 때문에 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장교라는 전 그 자부심. 저는 자부심이죠. 저는 가오로 갔거든요. 네, 장교라는 가오. 남자가 장교가 누가 좀 지휘해보는 그럼요. 가오로 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오도 없습니다. 왜냐면 병사들이 인권도 많이 올라갔고 병사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선배 장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애국심이 더 강하게 작용했더라면 지금은 사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군대, 직업으로서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선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오도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잃고 후회하는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다.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이거 바뀐 게 뭐냐면요. 부실급식이 터졌잖아요. 어떤 사단은 야 부실급식 원인이 뭐라고? 간부들이 병사들 밥을 먹어? 자 그러면 따로 먹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사들은 부대에서 밥을 먹어요. 예. 조리병이 힘들어하니까 야 병사들 밥만 해. 간부들은 따로 먹을게. 그래서 간부들은 따로 위탁 도시락을 시키는 거예요. 위탁 도시락을. 근데 이게 잘 나오면 다행인데 좀 못 나오는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주말에는 또 도시락이 안 나와. 왜? 인원이 적으니까.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말에 안 보내요. 근데 당직 근무자 있잖아요. 주말에는 간부들 출근하잖아요. 네. 당직 근무자 간부들은 밥을 못 먹어요. 병사 식당에서도 못 먹게 먹어요. 하죠. 못 먹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밥을요? 컵라면 하나 주는 거예요? 맨날 PX에서 냉동을 먹는 거예요. 아니 도시락 싸가던가 아니면은 배달 음식 시키면 어떻게 저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어야지. 이거는 군 통수권 제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께서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 대통령님 만나면 전 진짜 대통령님 만나면 무릎 꿇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도 모를 것 같고 참모총장님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잘 모를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우리 후보님 말고도 제가 메일 많이 보냈어요. 의원님들한테 민망한 얘기 좀 국방이 다 보냈어요. 아무 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어떤 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나 특히 이 밥에 대한 부분은 정책위원장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국방위원장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저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훈련하고 하는데 밥값 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훈련비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 수당이 있는 줄 알아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거기다 밥값도 내라 그러고 오히려 훈련 갔다 왔는데 내가 봉급이 줄었어. 그럼 누가 훈련을 가고 시켰습니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 급식비가 좀 훈련 나가면 영내 급식비라 그래서 좀 싸게 나가요. 그래서 부담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간부들은 좀 아탕카고 있는 거죠. 내가 훈련하고 고생했는데 그렇죠. 더 주지 못할 망정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밥값 내라고.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오대기 쓴 사람이 퇴근도 못하고 내가 2주 동안 전투복도 못 벗었는데 밥값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20만 원씩. 그게 누굽니까? 소위 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국심을 그렇게 돈으로 생채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 초급 간부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질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국심으로 왔고 우리가 장교 부사관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걸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하면 다 징징댄다 그러니까. 그 징징대고 너네들이 장교 망신 시킨다, 부사관 망신 시킨다. 나 때는 다 참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초급 간부들이 이런 문제를 쉬쉬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전에 나가 있는 소위들 중위들이 학군단 후배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탈단해라. 그 지금 도중 탈단자가 되게 많아요. 탈당이 아니고 탈단. 탈단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지금 이미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아까 당직 근무도 또 재밌는 게 당직 근무를 투입이 됐는데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혹은 그럼요. 무슨 일이 생겨서 상황이 있을 수 바꿀 있는 수도 거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밥을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또 밥을 못 먹는 게 야 당직 근무 쓰는데 밥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우리가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그 심지어 2023년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쓰게 되면 다음날 휴식이 의미가 없으니까 평일에 보상을 합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런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임무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또 실망하고 처음에는 보상해준다 그랬거든요. 군에서 네. 공문이 내려와서 와 우리도 드디어 바뀌나 보다. 근데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 된다. 임무 수행이 안 된다. 왜? 사람이 없다. 또 간부들이 꼭 실망하고 작년 대비 장기 지원자가 줄었고요. 연장 복무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됐어요. 이미 뭐 심각한 전투력 손실인 거죠. 통수권자님께서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정책의장이나 국방위원장도 이 부분을 아실지 모르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봤을 때 모르시지 않을까. 배가 뒤집혔어요 이미. 배가 뒤집혔는데 그 안에 노를 젓고 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고. 근데 또 새로운 애들은 그 뒤집힌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뒤집힌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애들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임관하기 전에 탈단하거나 임관하기 전에 퇴교하거나. 근데 이러한 얘기를 좀 국회에 오셔서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느끼는 게 국회에서 이제 왜 지원을 안 하고 장기 지원율 떨어지냐 이게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출되거든요 이야기가. 그럴 때 막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 부족하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와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나는 그거 환장합니다 지금. 아니, 오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지. 그 저도 학군단 생활 네. 하니까 잘 아는데 아니 당연히 이 대학생분들이 관심 갖게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지. 이 홍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건물마다 그 후보생들 세워가지고 전단지 나눠주고 하면은 오겠습니까? 이미 정보는 과잉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안 좋은 걸 더 많이 알아. 저 같은 애들이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저는 군의 현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건 정말 그리고 지휘관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권 탄압이 지금도 심합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전의 프레임으로 작전 프레임으로 명령의 허울이라는 거. 아니 아직도 2023년도에요. 아직도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차에다가 음주운전 카드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넣어놓고 확인하고 핸드폰 자기 개인 재산 핸드폰 뒤에다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식기명 붙이고 다니고 지휘관이 말씀하시는 거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확인하고 무슨 김일성입니까? 뭐 노동당 당원 증서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네. 저희 또 라떼 얘기해서 저희는 선배 장교들 있으면 지휘자나 지휘관들 계시면 밤에 10시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운전하러 오라고. 대리운전 저도 네. 많이 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봐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맞아 나 때는 말이야. 대화 끝. 대화 끝. 그럼 대화 끝. 그 사람들의 사단장들 지금 여단장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 걸 통제라 생각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요즘 MZ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 음주운전 피켓을 맨날 들고 있다니까요. 퇴근길에 그거 한다고 음주운전 안 합니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도 그게 몰라요? 뭐 사단장이 실적으로 들어가나요? 왜? 아 모르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페인 해가지고 뭐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림을 나중에- 만들려고 하시는 나중에 건지. 음주운전 하면은 그 면피 내가 이런 면피. 캠페인 했는데 부하들이 잘 안 따랐다. 면피 그럴 수 열리죠. 있겠네요. 근데 이거 바뀌어야 돼요. 지휘관에 대한 무한 책임을 바꿔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렇게 인권 탄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최근 일이에요.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 문화는 우리 참모총장님이 할 일, 자정작용이니까 이거는 우리 조직 스스로가 개편돼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까 그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면서 재정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국방위 의원님들께서 막 국방부장을 좀 혼도 내시면 뭐 했냐도 지금까지 간부들 처우 개선 얘기 안 하고 간부들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키던가 정말 간부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직비를 20만 원, 10만 원 최저시급으로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최소한 우리가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이 굉장히 프라이드 강한 애국심에 있는 이 집단들이 최소한 자존심 상하게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군인하다가 경찰 가는 사람이 있지만 경찰하다 군인 오는 사람 봤어요? 군인하다가 소방관 가는 사람 봤지만 소방관 하다가 경찰 오는 사람 봤어요? 아무잖아요. 군인하다가 해경도 엄청 많이 가요. 해경이 또 대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교정직, 교도관을 하시는 분들이 군인 안 오잖아요. 또 선배가 소방관 가 있는 선배가 야 소방이 최고다. 왜요? 수당 많이 나오고 배우도 많이 보고 경찰들도 여기로 출동할 때마다 수당도 나오고 야 아직도 10,000원 받고 당직 쓰냐? 당연히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또 민망한 얘기지만 내가 나가서 시험에 자신도 없고 나가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 없고 두려운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밖에 조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민망한 얘기지만 능력 없는 사람만 남을 수 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지휘관이 되면 또 안 좋은 지휘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빨리 우리 정치권에서 깨달아서 캐치하시고 정말 우리 꼭 얘기해 주세요. 국방이든 통수권자님 만나시든 정말 하급제대 장군들 만나서 악수하고 또 이런 말 하면 또 쓴소리 한다고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당에서도 쓴소리 한다고 저한테 막 혼나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아니 이거는 나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무릎 꿇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살려달라고 제가 우리 군 후배들 대신해서 큰일 나요. 이게 질적하야는 임명장 윤일병 사건은요. 그거는요 병사들끼리의 문제가 있지만 간부들의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윤일병 문제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본부중대장이 정신 차리고 그 친구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면담하고 했으면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하사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 하사가 간부로서 역할을 했다면 윤일병 같은 사고 안 났습니다. 절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임병장 사건도 당시 소초장, 전 소초장, 그리고 부소대장, 간부들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결국 간부들의 부재는 간부들의 무능력자인 간부들이 오면 그 피해는 다시 결국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아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꼭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대형 사고가 터져야 되냐고. 국가 재난이 터져야만 그걸 또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아닙니까? 보수정당에서 이거 진짜 한 40만 표 그냥 갖고 오는 거라니까요. 간부들 진짜 엄청 뿔나 있어요. 간부들만 있습니까? 간부들 와이프들까지. 가족 군인 가족들 계시고 가족들도 뿔이나 있다. 가족들도 몰랐대. 우리 남편 24시간 근무수고 10,000원 받는 거. 근데 여보 10,000원 받는데 밥값이 나가는 걸 몰랐대. 제가 영상으로 막 만들었거든요. 와이프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여보 당직 근무수인데 10,000원 받아? 근데 밥값을 내? 여보 저녁 가자. 지금 악순환이라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웃음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시겠죠? 의원님 자꾸 너무 신나는데 제가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긴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다 맞벌이하죠. 요즘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결혼 잘하잖아요. 군인들이 출산율 엄청 챙깁니다. 아시겠잖아요. 빨리 결혼하고 우리 나이 또래는 제 동기들 중에 결혼 안 해 없어요. 다 결혼하고 애가 둘씩 있어요. 네. 요즘에는 없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은 왜 결혼을 빨리 하느냐?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나마 작은 관사라도 내가 나오니까 그거에 안정을 갖고 결혼을 하는데 요즘 세대는 다 맞벌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교도 와이프들은 맞벌이도 못해요. 부사관들 와이프들도 뭐 외진 곳에 있으면 맞벌이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희생을 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 같이 많다 대부분 이제 희생을 많이 하세요. 와이프 이동을 해서 같이 그 부대로 이동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외벌이잖아요. 외벌이. 그럼 요즘 외벌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근무 쓸수록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이사 다닐 때는 공짜입니까? 해주긴 하는데 이사 그냥 다닙니까? 이사 가면 인터넷 설치해야 되지, 정수 설치해야 되지, 에어컨 설치해야 되지. 이사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0만 원 깨져요 간부들이 다. 근데 그것까지 지원 안 해주거든요. 물론 뭐 다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느낌에서 와이프들이 그게 심리적 압박도 있잖아요. 심리적 압박. 계속 이동하니까. 그렇죠. 와이프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와이프들이나 자식이 희생하는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는 외롭게 혼자 기러기 아빠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격오지 같은데 작전과장 같은데 들어가면 가족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격오지 근무는 특히 작전과장. 끝났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또 거기다 플러스 연금 개혁.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 손 내쳤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저는 연금 개혁 사실은 어느 정도 찬성은 해요. 군인분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금이 또 다른 문제니까. 연금 또 다른 문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선 절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간부들이 이미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엄청 절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금 개혁 얘기 나오니까 더 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나오기 전에 당근을 먼저 주고 채찍을 줘야 되는데 이미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는데 여기다 채찍을 들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20년 이상 된 연금 수혜자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이 상사랑 소령들이 다 전역한다니까요. 없어요. 그 소령 상사는 사실 군의 중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 많은 베테랑들이잖아요. 장교의 소령과 상사는 정말 이 군의 노하우와 교육 훈련 거의 대부분을 마스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을 또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비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요즘 또 중령들도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연금 때문에 내가 남아있었는데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난다니까. 이거 빨리 통수권자님 빨리 말해줘요. 미팅 잡아주세요. 저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통수권자 미팅은 제가 거기까지 제가 안 잡을 됩니까? 수 있는 뭐 여건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다. 정말 국가적인 TF가 생겨야 된다. 나가서 사회생활 해보고 알바해본 애들은 안 가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하사가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데? 그 밈이 계속 도니까 내가 하사를 왜 가? 옛날에는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부사관으로 왔어요. 그 하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정말 더 심각해요. 하사는 거의 빈곤, 우리 군의 그 최악층. 거기 밑에 군무원 9급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군무원 9급이 있어요. 군무원 위에 하사 있고 하사 위에 병장이 있다. 지금 그 정도의 악순환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하사가 정말 중요한. 그럼요. 아까 뭐 상사 소령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하사는 정말 중요한. 전쟁 나면 분의- 총 들고 싸운 애들 걔네들이에요. 장교들 안 정말 싸워요. 군대를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사 부사관 특히 하사분들은. 하사 중사들이 나중에 싸운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없다니까요. 걔네들이 다 단기로 나가버려요. 저희 때 군무원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군무원이 전 정권 때 엄청 많이 뽑았어요. 현역이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우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오히려 이제 공무원 임용을 늘려가지고 이제 네. 취업률을 늘리기 네, 위한 그렇죠. 하나의 방편으로 쓰셨겠죠. 근데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행정 업무를 군무원에게 다 맡긴다는 건데 지금은 전투 요원이 없으니까 당직 군무원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군무원도 당직을 서요. 근데 군무원이 민간인인데 당직 사관을 서요. 그럼 병사를 내가 지시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군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군무원이 더 나아가서 사격 통제관을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 사격 통제만 사격 통제관을 나가는 어떻게 군무원이 쓰냐? 저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그 사고가 발생해도 안 되겠지만 정말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유사 시에 누가 책임질 거며 군무원이 민간인인데 무슨 사격 통제하냐고 제가. 사람이 근데 없잖아요. 실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군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군무원인지 군인인지. 군무원은 전투복도 입으면 안 돼요. 일부 부대 전투복 지급했어요. 누구 거 주는 줄 아세요? 병사들 전역한 애들 거 줬어요. 입으라고. 왜냐? 군무원 입으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런 몰상치한 직원들도 있어요. 어떤 부대는 행군을 하는데 군무원한테 전투복을 입으래. 어떤 부대는 군무원이 행군한 부대도 있어요. 군무원이 왜 행군을 합니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변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을, 현역의 일을 군무원의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맡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도가 지쳐서 군무원이 군인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군무원은 관사가 지급이 안 돼요. 군무원은 군인보다 혜택이 적어요. 연금도 공무원용을 많아요. 군무원이 되게 애매해요. 어떨 땐 그렇죠. 군인 규정을 들이대고 어떨 땐 공무원 규정을 들이대고. 그 빡센 거 할 때는 너는 우리 가족, 우리는 조직원. 맞아요. 그리고 혜택 받을 때는 누구세요? 병원 가도 맞아요. 군무원은 약도 안 줘요. 관사도 지급이 안 되는 관사 거죠. 지급도 안 돼요. 필수가 아니에요.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남을 때 현역이 오면 나가야 돼요. 필요하니까 이제 작전에 투입시키고 통제관 투입시키고 하는 게. 요즘 군무원이 좀 있으면 5대기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설마. 군무원이 울타리 순찰이에요. 군무원이 작전계획 수정하는 날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야전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군무원들이 그렇게 되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군무원은 의무복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앉자마자 집에 가요. 앉자마자 면직, 그만두는 걸 면직이라고 하는데 면직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저도 이제 공병이다 보니까 공병에는 군무원들이 조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군무원 오자마자 바로 시청 시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건축 공무원 다 가시더라고요. 군무원 새로 오시면 구급 공무원 오시면 저희 지휘관이 너 얼마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근데 그게 지금 대대급에도 있어요. 대대급의 군수과에 보급 담당관들이 군무원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나마다 여군무원이 오잖아요. K2가 뭔지 몰라. 방독면이 뭔지 몰라. 다 알려줬어. 자 이제 임무 수행하겠구나. 다음날 면직했어. 근데 이 악순환. 그럼 또 현역의 피로도가 쌓이죠. 현역들은 또 그만 안 합니까? 군무원 없다고 안 할 거예요? 현역이 또 하겠죠. 해야죠. 현역이 하죠. 현역이 또 피로가 쌓이죠. 또 나가는 거야. 이 지금
정말 이 악순환이요. 조직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썩었어요. 저 23사에 있었는데 저 환경 담당관님이 휴직을 하셨어요. 유급휴직을.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공무원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제가 공사집행장인데 제가 전공은 환경공학과입니다. 네. 저희 시아버님이 또 환경공학과니까 환경 담당관도 같이 겸임해가지고 지금 제 인사명령서 띄면 환경 담당 겸직이 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겸직이 기본이에요. 지금 겸직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봤어요? 간부대에 근무소 퇴근도 못해요. 너 가면 네가 하는 일이 2인분이니까 얘가 가면 2명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들도 겸직이 엄청 많았어요. 비편제. 왜냐면 장교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중대 끌어다가 부사관들 데려다가 담당만 시키고. 근데 얘는 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땜빵을 메꿔야 되니까 지휘관 입장에서 부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 악순환. 그러니까 부사관은 또 불만을 갖고 나는 편제도 안 돼. 비편제로 부려먹기만 하고. 이 악순환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골이 되게 깊어요. 근데 이거를 지휘관들은 보고 안 하죠. 왜? 내가 장군인데 주요 지휘관에 있대 우리 부대 이렇게 돼서 힘듭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못하겠죠. 그런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지휘를 못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휘관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휘관들 다른 지휘관들도 얘기 안 대대장부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내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만 죽어나는 거야. 그 지금 대대급은 다 이미 제가 무너졌다고 봐요. 여단급도 무너졌어요. 사단도 사실 그 간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입 다물고 왜냐? 입 다물고 잘하는 쟤 잘하거든. 너는 하네? 그럼 인정받으니까. 그럼 내가 진급하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네. 가장 먼저 저희 정책위의장하고 저희 당에 또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연구 조직 네, 알고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 한번 오셨잖아요. 한번 왔어요. 정책위의장, 국방위의장 모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언론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 후보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전 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봤어요. 꼭 국방의 장군 출신들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다들 저녁하면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징징거린다. 그럴 거면 그만두지. 군인은 애국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버리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애들이. 맞아. 나가면 된다고? 나가지 뭐. 애국심이라고? 너네나 하세요. 말 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이 조직은 병들고 있습니다. 꼭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최고위원이 되셔가지고 하나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장군들만 이게 꺼적대는 게 아니라 예. 젊은 사람 대표로서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안보를 위협하는 게 당연히 실존하는 북한 핵이나 북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부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은 안 무섭습니다. 김정은보다 우리 조직이 이런 병들어 있고 조직이 이런 폐쇄적인 이 문화 간부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초급 간부들이나 이 간부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어떤 당에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간부들 또 부사관 장교분들의 여건, 군무원분들까지 여건을 좀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역할하겠습니다.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저 김용태가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김용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